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축되면서 이로 인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내 증시 이로 인해서 약세장이 펼쳐질까라는 그런 우려심으로 오늘 오전장을 지켜봤는데 양 지수가 조금은 다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은 미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1.4% 이상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2,533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코스피보다 더 낮은 그런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9%가량 밀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790선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코스닥은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갈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이저 수급이 운수장비와 금융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도 9천 계약 이상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 최근 기관 8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지수의 하단을 방어해주기 위해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저 PBR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 보험과 금융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손보험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개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보험사들이 더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1년 전에 시행을 했었는데요. 금융주들이 30% 이상 상승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결국 안착했고요. 한화 손해보험도 28%가량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원격 진료 비대면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번째 민생 토론회 이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은 윗꼬리가 달린 모습입니다. 지금 20%가량 상승하면서 8,81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물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4만 6,900원인데요. 14만 원을 돌파한 게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 속에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주가 역시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1월을 마무리했고 2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을 좀 되돌아보면요. 1월에는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보다 힘을 못 봤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G20 국가들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하락률이 가장 컸던 게 국내 증시였는데 과연 2월 달에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일까요, 아나운서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또 따로 놀고 있죠. 그리고 전날 미 증시 기술주들 다 하락이 되었고,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부분, 2차 전지 부분, 물론 오늘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우량주만 상승하고 있지만, 근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연준의 회의록, 그 FOMC 회의록까지 리스크들이 계속 있고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3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제 소식껏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날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 기대감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손가락을 잠그고 현금을 지키면서 추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파월 의장이 제 예상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매파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 무너졌고 오늘 좀 여러분들 신기하실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코스피 쪽이 코스닥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빠지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가 악재가 아니 금리 부분에 대한 실망 그 부분이 이제부터는 조정이 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코스피 쪽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오늘도 약간 좀 자제하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번 주까지는 매매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을 지키는 게 더 낫다. 저는 그게 판단이 되니까 오늘도 그 교육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시장 우리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을 꾸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레드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상 알아볼 텐데 콧노래를 왜 부르신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은 네, 시장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미 경고했잖아요. 네. 이미 경고했고 그리고 이게 네. 또 저한테는 왜 콧노래를 제가 자꾸 부르냐면은 네. 이 정도 우리 시청자들은 제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은 현금을 그동안 많이 아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현금 비중을 3주 전부터 계속 아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현금 비중이 제일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저는 다시 진입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 히든 종목을 갖고 올 거고 종목도 진입할 거니까 여러분들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여러분들 마트 가더라도 똑같은 제품을 보더라도 1,000원짜리 사겠습니까? 아니면 100원 더 싼 걸 사겠습니까? 저는 900원짜리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때까지 더 빠지고 시장 환경이 좀 맞춰질 때 그때 저는 진입할 거니까 이번 주까지는 계속 매매를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시장의 관망의 장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방송 1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에 대해서 레드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우선 지난달에는 정말 시장이 좋지 않았고요. 이번 달엔 그럼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뻔합니다. 뻔히 뻔하다고요? 보여요. 네. 네, 뻔히 보이는 게 뭐냐면요, 네. 아나운서님. 제가 아나운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나운서님은 이번 2월 달에 애플 실적이 지나가고 네. 그다음에 2월 20일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만약에 이 국내 시장이 반등하려면은 지금 일단은 2월 달에는 금리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는 게 이미 2월 달에는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졌고 여기서 국내 시장만의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국내 시장이 계속 조정이 될 것 같으십니까? 조금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좀 상승은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동안 눌려 있다가 네. 갑자기 수급이 터지고 그 네. 수급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들만 사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은 그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그 과정하고 그 근거를 말씀드렸고 파월 의장이 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 2월 달에는 1월 달에는 빅테크의 시적 기업들에 의해서 다우하고 나스닥, S&P500이 최고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2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3월 달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시적 발표가 2월 달에 없어요. 2월 달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미증시가 올라가야 할 고점을 돌파를 할 호재가 또 한 방이 필요한데 그 한 방이 금리 인하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도 꺾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부각이 되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떠지지도 않고 이 안에서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섹터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테마 현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언제가 되는 거냐? 이게 확정적 요소거든요. 그 전에 주가는 기대감하고 반영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20% 먹을 거예요, 30% 먹을 거예요, 50% 먹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썩기 정도로만 단위 테마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이제 연휴예요, 여러분들. 연휴면은 또 연휴 전에 시장은 또 명분을 잡을 수가 있어. 그 명분이 뭐겠냐? 나 이번 설날 때 가가지고 현금 쓰고 내 손자도 용돈 줘야 돼. 그러니까 주식 자금에서 돈 빼야지 하면서 국내 시장이 또 시장 자금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저는 목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니 주식 전문가가 총목 내하고 방송에서 나오는 거지 총목 안 내고 손가락만 지켜하면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잃지 않았던 겁니다.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부분은 다음 주 저는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연휴 끝나면은 공격적으로 좀 움직일 생각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현금 비중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행으로 따지면은 뱅크연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저하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장이 우리가 하락해도 여유를 가지고 보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마음적으로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나하고 함께 하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함께 수익으로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현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애플 실적이 나와요, 아나운서님. 네.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플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비전하고
프로비전 맞죠? 비전 프로. 아, 비전 프로군요. 네. 비전 프로가 네.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이 비싸가지고 그동안 관심 안 가졌어요. 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차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 그때 급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트소프트는 반대로 25% 이상 어제 또 빠졌고 오늘 10% 이상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애플 실적 좋게 나올 거다. 뭐 실적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중국 때문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추후 가이던스 통해 가지고 이 SR 기기を통해 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에 매수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들이 더 빠지면은 나중에 추후 진입해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와 실적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그 종목들은 빠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코스피는 계속 상승하고 코스닥은 빠지고 있죠. 이 부분도 오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사든 간에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주식으로 실패할 수가 있고 누구나 주식으로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이 야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주식 초보고요. 저는 주식 아무것도 잘 모르는 주린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항상 욕심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욕심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상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더라도 그 이상으로 더 끌고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종합적으로 교육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갖고 온 자료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일단 FOMC 결과에 실망한 미 증시. 근데 솔직히 금리 동결은 누구나 다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따라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하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스닥 기준주는 대부분 하락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오늘 당장 미선물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도 이 기술적 반등에 속으면 안 되는 거고 국내 시장도 기술적 반등에 상승해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나 개별 보유 종목을 지수 상승 시 체크하는 것뿐이지 시장 상승할 것 같아 하고 신규 매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일이죠. 내일 고용지표 둔화가 또 발표가 됩니다. 하루도 이 편안한 날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지금 꺾인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또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 대해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와서 시장이 업이 될 수가 있고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러면은 우리는 우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안 한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왜 오늘 이렇게 빠졌는지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내 인하는 기대는 하셔도 좋습니다. 연내에 금리 인하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따라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3월달에는 아무리 소비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대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 파월 의장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검토가 까다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붕어이죠. 붕어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도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지금 3월달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계속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죠. 분쟁을 이어나가면 뭐가 제일 먼저 상승하겠습니까? 유가가 상승합니다. 유가가 상승해요. 지금 리튬 값도 안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한다고요. 그럼 내연기관 차들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유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공장이 많이 돌아간다.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서 또 물가는 또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야 이 원자재 값이 하락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어제 신중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마이크 톡톡 치니까 갑자기 미 선물 시장하고 미 나스닥하고 S&P500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물론 AMD나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도 하락이 된 것도 있었지만 시작 때문에 하락된 것도 있었지만은 이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톡톡 하는 순간에 미증시가 꼬꾸라졌습니다. 어차피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장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나스닥은 어제 오랜만에
하락이 갭으로 나왔죠. 그리고 오늘 미선물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국내 증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기술주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국내 증시는 또 제약 바이오 관련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하루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어떠한 섹터와 또 어떠한 시장의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시장인 듯합니다. 전문가님과 오늘 1시간 동안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 2월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주말에도 그리고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또 실망을 한 것 같긴 한데 또 그 국내 증시를 보면요, 전문가님. 네. 미증시를 또 따라가진 않아요, 오늘? 좀 디커버링 현상이 네. 나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코스피만 상승하고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계속 빠졌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국내 증시가 악재가 반영이 됐다. 반영이 돼가지고 선반영 후 지금 반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내 증시 그 안에 알짜배기 하는 게 또 있어요. 코스피가 왜 상승하고 코스피가 상승하면은 예전에는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도 같이 상승했는데 코스피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더 개파락으로 빠지고 어제도 2% 이상 빠지고 그제도 거의 3% 가까이 빠졌죠, 여러분들. 이 이유를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행운이십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미증시는 일단 최고점에 올라갔어요. 아니 최고점에 올라가도 이 조정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미증시는. 어차피 고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이 미운 코스피가 문제예요. 미운 국내 증시가 문제입니다. 왜냐? 이 국내 증시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미증시처럼. 미증시가 21년치처럼 올라갔는데 국내 증시는 뭐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미 증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걸 얘기해줘야 여러분도 현금을 지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진 상황이고 이제 2월 달에는 기업 실적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미 증시는 어떻게 상승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미 증시는 최고점에서 조정이 돼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국내 증시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독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월요일이었죠, 여러분들. 월요일 날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PBR 기업으로 경기 부양으로 이 PBR 관련주들이 그동안 저평가하고 분류됐던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됐어요.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들. 1월 29일날 저 PBR 관련주들 뭐 태광산업, 뭐 삼천일, 뭐 현대제철, 한지,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가 또 상승했고요. 그리고 1월 30일 날도 태광산업, 삼천일, 현대제철, 롯데진주, 롯데쇼핑 등 상승됐고 31일 날 또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 그다음에 DYC. 현대차는 솔직히 이해는 돼요. 근데 이 PBR 쪽이 어디로 다 몰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평가잖아요. 이 PBR이 어디로 다 몰려 있을까요? 코스피 쪽으로 몰려 있어요. 코스피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부의 PBR 저평가 쪽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게 중소형주들인데 이 저평가가 아닌 제일 많이 몰려있는 중소형주들이 이 자금이 이게 부족한 기업들이 몰려있는 데가 코스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아무리 빠지더라도 1% 빠질 게 이 PBR 이쪽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정부의 그 특단 대책 때문에 코스닥에서 수급이 더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수급이 다 빠져가지고 코스닥이 2% 이상 빠지고 3% 이상 빠진 모습을 보인
시장이었다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의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PBR인 게 뭡니까? 주식가에 BPS라는 게 또 있어요. BPS는 현재 적정 가치 가격이에요. 근데 BPS 한 주가보다 가격이 높은 기업들은 저평가요 PBR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PBR 쪽을 해소 쪽으로 시키면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월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만 자금이 많은 코스피 쪽에 몰려있는 저평가 우량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면 이 신세계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세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PBR이 왜 얘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PBR 쪽으로 한 거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저평가 관련주들에 물린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는 우리 미래의 주가, 코스피, 코스닥을 위해서는 이 PBR 정책보다는 기술주 위주로 경기 부양을 더 해줘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이 PBR 쪽으로 이 자금들이 몰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세계, 예를 들어서 신세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오세요. 신세계 오시면 아시겠지만, 신세계 한다. 이 신세계 종목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BPS가 44만 5,477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가격 가치는 지금 현재 44만 5천 원인데 현재가가 지금 17만 6,8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평가죠, 이거는. 저평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정부는 이걸 저평가로 보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왜 살아남습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근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은 기술주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달러를 갖고 와요. 달러를. 그리고 그 달러를 통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시키고 이 기술주가 한국의 기술주들이 상승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미래의 주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력이 하는 건 없어요. 유통인 것뿐이지. 근데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주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미래의 기술이 없고 단지 지금 현재가보다 BPS보다 낮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저평가로 분류해가지고 이 기업들을 주가 부양을 키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세계는 유통 및 자금만 클 뿐 미래 발전 기술을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신세계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저는 주가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금만 있고 땅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 먹거리를 키워 나가면서 주가가 커지는 건데 미래 기술이 없고 그냥 단지 저평가하는 이유만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할까요? 기술주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세계하고 포함돼가지고 이마트, 지역 난방공사, 뭐 태강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 관련주들이 3일 동안 계속 상승됐어요. 거의 대부분 자산이 많은 회사예요. 자산만 많지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진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이버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자금이 없습니까? 자금을 투자하고 지금 이미 BPS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평가로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저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미 BPS는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다. 현재 가격 가치보다 넘을 수밖에 없다. 하면은 이 기업들이 더 많이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그냥 단지 몸집만 크고 돈만 많은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돈만 많은 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만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쪽에 이 자금이 부족한 코스닥 쪽은 수급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몸집이 큰 코스피 쪽으로만 수급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나운서님,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BPS 통해 가지고 PBR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BPS가 현재 가격이 10,000원이야. 네. 근데 현재 가격이 10,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7,000원이야.
7,000원인데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경기 부양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술주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기술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제 손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부의 이번 선택이 좀 틀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BPS가 회사를 처분한다고 했을 때 한 주당 주주들한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지 그렇죠. 이게 그런 것도 있죠. BPS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낮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한 배 미만인 것들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부양책을 펼치겠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기업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도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담보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없는 산업에 대해서 뭐 굳이 부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증시 올리는 건 기술주거든요. 기술주예요. 기술주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약간 좀 경기 부양책이 더 많으면은 네. 그쪽으로 더 많으면은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거잖아요. 그렇다면 좋긴 한데 사실 한계가 있지 않아요? 약간 정부도 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런 카드까지 꺼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1년 전에 시행을 했을 때 실제로 금융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그런 게 좀 선순환이 돼서 매기세가 확산되면 국내 증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도움은 되지만은 되거든요. 도움은 되지만은 근데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저평가 중에서. 네. 근데 반대적으로 환원 정책도 안 하고 주주도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이 상속세 때문에 네. 환원 정책도 얘기 안 하고 몸집만 키우는 그 네. 기업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업들 몸집만 더 키워주는 거고 네. 중코스닥 쪽에서는 당연히 수급들이 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똑같이 PE하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하고 해가지고 다 안 좋다 이게 네. 아니에요. 그 네. 안에서 그냥 상수대 내기 아쉬워서 아니면은 이 주주도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몸집만 키우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꼴이나 되는 거다. 그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PBR이 한 배 미만인 기업들이 1,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을 다 부양할 수는 없고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많은 기업들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어떠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그래 나도 좀 저평가 우량주 관심이 있는데 좀 나도 좀 느리게 투자를 차근차근 하고 싶은데 어떠한 종목이 좋은지 몰라서 좀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 노란토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정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우량주 쪽, 코스피 쪽으로 다 수급이 쏠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단순히 그리고 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코스닥을 지수로 견인하는데 네. 얘네들이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도 코스닥이 2% 3% 정도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수급들이 다 코스피로 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이 그동안 하락된 거는 2차 전지 때문에 하락된 게 아닙니다. 이 PBR, 이 정책 때문에 코스닥 쪽이 더 개파하게 된 거고 코스피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미국 시장하고 티커프닝이냐, 미국 시장 때문에 아주 미국 시장 때문에 국내 증시가 엉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PBR 정책 때문에 코스닥 쪽에 있는 수급들이 다 코스피 쪽으로 몸집이 큰 그 자금, 그 몸집이 큰 기업들한테만 가다 보니까 이게 코스닥이 빠진 거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장면 또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일단 코스피는 상승해도 중소형주 코스닥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는 또 틀려요. 이 종목들도 저평가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실적은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요. 하지만 반대요. 주주들하고 소통 안 하는 이 PBR이라는 몸집만 큰 저평가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결국 따라놓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되게 좋지만은 반대적으로 저평가인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은 본인들의 주주들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미에 대한 도움 기술도 없고 그냥 몸집만 키우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반대요. 코스닥의 수급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만 죽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쪽만 상승하고. 근데 이 코스피 쪽이 지금 지수가 이제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예매하다는 겁니다. 즉 이번 주에는 이 PBR이라는 정책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한 것뿐 우리는 돌다리를 더 두들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약간 좀 아쉬운 거 그겁니다. 뭐든 아까도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면서 PBR에 대한 기업들이 다 나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는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이 경기 부양 막 정부에서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이 PBR 정책에 따라 가지고도 이제 미래에 대한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나중에 주가를 또 분양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PBR 쪽으로 정책을 지원하겠다. 이 정도 말만 해줬어도 이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들이 다 이탈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달러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달러가 있어야 하잖아요.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보다는 이 몸집만 키우고 있는 그런 저평가 기업들만 살려준다고 정책을 내는 꼴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에코프로, 포스코그룹이 그동안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오후쯤에 상승하니까 약간 좀 코스닥 지수가 조절이 되면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단지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다음 주까지 더 돌다리 두들겨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하방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제 좀 어떠한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세계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PBR이 한 배 미만이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괜찮다. 네, 이런 그런 말씀이신 경우는 거죠? 괜찮아요. 어차피 현대차는 네. 자동차도 수출해가지고 달러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유통도 달러를 갖고 올 수는 있어요. 네. 계속 신세계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근데 신세계가 솔직히 말해서 미래에 도움을 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가에 부양을 시키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신세계를 갖고 왔지만은 그와 반대요. 주주들하고 소통이 없고 몸집만 키우는 그런 기업들, 미래에 기술이 없는 그런 기업들한테 주가만 올려주는 꼴이라고 저는 이걸 비난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신세계가 뭐 면세 매출이 호황이 오고 이러면은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지금은 유통이나 아니지만, 이런 게 네. 수급이 되니까. 근데 요즘 쿠팡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쿠팡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 대응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부분은 좀 방송에서 갖고 오겠지만은 저는 지금 시장의 대응은 약간 오늘 이제 그동안 꽉찬 양봉을 올라갔던 AI주나 그럼 반도체주들이 오늘 꽉찬 음봉을 빠졌던 것들이 내일 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3, 4일 동안 시장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은 시장이 10번 빠지고 그중에 한 번 반등했다고 하면은 내일도 반등하겠구나, 다음 주도 반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이 되게 고난이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시장이 또 반등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음 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없고요. 내일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주말간 또 어떤 악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내일 시장이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락이 되었던 개별 종목들을 체크하는 게 저는 더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면 있어요. 전문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오늘 매수하고 내일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매수하고 물론 네. 뭐 그래도 되죠. 네. 뭐 이거는 오늘 뭐 AI 반도체 조정받는 거 담고 내일 또 예를 들면은 뭐 이스소프트가 오늘도 빠지고 있고 어제도 20몇 % 빠졌으니까 네. 뭐 내일 기술점 반등하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되겠지. 근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실시간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면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실시간에 대응이 보통 대부분 다 안 되시거든요. 그 아나운서님 이렇게 방송하다가 나하고 방송하다가 아나운서님 종목이 갑자기 썩기 떼고 상가 갔어. 네. 그럼 빨리 속으로는 매도해야 하는데 이게 방송 언제 끝나? 근데 끝날 때 밑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럼 끝났는데 또 윗골이 달고 내오고 그러면은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 네. 목표가 설정하면은 괜찮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은 시장에서는 대부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진짜 우리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잘 말씀하신 것처럼 단타 굳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손저가 목표가 너무 길게는 잡지 마시고 5%씩 잡고 그냥 하루 일과를 보시면 됩니다. 매도하는 게 순간 내가 매도 바로 버튼 눌러야지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손저가 목표가만 단기적으로 설정하시고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 낮은 비중을 해가지고 용돈 버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만 지금 시장은 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또 설날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만 점검이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돈은 무한이진 않아요. 무한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주인공이 몇 개 나온다고 해서 이 종목 이 나무들이 다 불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나무가 싱그럽게 아주 잘 버티고 있다고 그 나무 하나에만 목숨을 거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상승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상승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은 이 PER 관련주 쪽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코스피를 올리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포스코그룹이 그동안 많이 하락이 되었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에 상승에 따라가지고 코스닥이 낙폭을 줄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도다리를 더 두들겨야 한다는 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시장이 점점 상승하는 장이 아니고 코스닥에 있던 신규 자금이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되는 그런 국내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나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벌써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네. 오늘 내가 너무 어려운 거 갖고 왔나?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네. 자, 남은 거 빠이빠이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지금 상승하는 거는 PER 쪽에 올려준 것뿐 코스피는 내일 당장 또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일 코스닥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기술적 반등은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코스닥을 연동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는 게 이미 그동안 시장이 악재를 다 흡수했으니까 내일부터 반등이 계속 코스피가 또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PER 통해 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코스피 200 쪽으로 PBI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그냥 상승하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이제 미증시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우리는 이 모든 걸 상황을 파악하고 현금은 그동안 다 아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난 이 종목 장기 투자로 해야지 가치성 투자로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 김치국 마시기에는 이릅니다. 금리 인하가 확전적 요소로 시작이 될 때 그때 가치성 투자에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제 800이 깨지면서 800이 깨지는 모습을 나와 주었고요. 이 PBR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어느 정도 내일은 다시 PBR 쪽이 수급이 빠진다고 하면 코스닥 쪽으로 그 수급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자, 마지막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뭐든지 저평가 관련주, PER 관련주들이 다 PBR 관련주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주 화운을 하면서 기업을 선정시키지 않고 주주 화운도 하지도 않는 이런 회사의 통장에 돈만 넘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PBR 쪽하고 BPS 쪽하고 비교해가지고 단순히 이런 회사들을 저평가요 가치성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을 주가를 올려주는 게 맞는 거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절차적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경기 부양을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우리나라에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오는 그 기업들한테 선장을 시키면은 우리 주가도 미국한테 의존하지 않고 코스피 3,000이 갈 수가 있고 코스닥이 1,00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오늘 방송 통해 가지고 와 제가 이제 앞으로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왔거든요. 이 종목을 통해 가지고 알고 싶습니다. 노안톡방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제가 알고 있는 그걸 좀 교육해 드리려고 이 교육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 말고도 그 이상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2월 장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장 중에도 장이 끝난 저녁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은요, 방송 중에만 가능하고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서 입장하는 건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저평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주식비닉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0.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건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정말 9천 계약 이상을 담고 있다는 건데요. 마감장 우리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끝까지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